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추진 전략 및 정책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현장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제조 데이터 촉진자로 육성함으로써 현장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제조 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교육기관과 교육생으로 나뉘는데 지원 교육기관은 1개 기관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대상은 제조 데이터, 인공지능 기초, 문제 해결, 사례 및 실습 등 교육 과정을 운영할 역량을 보유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기관이어야 하며 지원 조건은 1개 기관 최대 10억 원입니다. 교육생에 대한 지원 규모는 연간 100명이며 지원 대상은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또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수행 중인 중소, 중견 제조기업 재직자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은 생산 공정 최적화, 품질 예측, 설비 고장 사전 진단 등 제조 현장 적용 중심의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교육을 지원하며 교육은 인공지능 기초, 문제 유형별 분석 방법론, 문제 해결, 사례 학습 및 실습 등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현장 실습은 스마트 공장 사업 관련 연계하여 교육 내용을 자사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수준을 진단하는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사업은 참여 기업에 대해 약 총 15억 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중소, 중견 제조기업으로 정부 지원 스마트 공장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과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후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은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을 지원하고 수준 확인서 및 진단 보고서를 제공하며 수준 확인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합니다.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파견하여 제조 현장 개선, 기술 애로 해결 등 경험과 노하우를 스마트 공장 구축, 중소, 중견기업에 전수하는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 지원은 총 90억 원 사업비로 지원 대상은 스마트 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 중소, 중견 제조기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스마트 공장 구축 전략 및 고도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축 후 활용도, 재고, 구축 과정, 애로 해결 등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도합니다. 지원 조건은 기업당 마이스터를 최대 6개월 파견하며 이때 기업은 총 인건비의 10%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 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 지원을 위한 스마트 공장 AS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70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이고, 지원 내용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솔루션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품 교체, 업그레이드 등입니다. 또한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품 교체,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 공장 추진 정책 및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에서는 스마트 공장이 가장 잘 구축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스마트 공장 추진 전략을 살펴본 뒤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제조업 국가 프로젝트 스마트 팩토리 KL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2011년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원가 경쟁력을 통한 추격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 제조업의 주도권을 지속하기 위해 차세대 산업혁명을 지칭하며 제조업과 ICT의 융합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인더스트리 4.0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은 표준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며 국가 주도로 미래 제조업 청사진 및 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산업 내 모든 공장을 연결한 네트워크형 스마트 팩토리 산단을 추구하며 기업의 자율적 혁신 추구를 촉진하는 기반 인프라의 스마트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물류, 생산 설비에 사물 인터넷,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센서 등을 접목하여 완전한 자동화 생산 체계를 도입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 중이며 2025년까지 자국 내 제조업 전체를 거대 단일 가상 공장으로 연결하고 전 세계 시장 환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유비쿼터스 맞춤형 생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제조업 부흥 정책인 첨단 제조 파트너십 AMP 2.0과 민간 중심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을 추진 중으로 2011년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권고로 제조업과 로봇 기술을 융합하는 첨단 제조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제조업 혁신을 강조하고 대기업 주도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 개발 및 사업 추진에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 중이며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전략적 아이템으로 경쟁 우위를 지닌 로봇을 채택하여 로봇 신전략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지능기술 개발, 확충, 추진을 위해 10대 과제 중 하나로 로봇 혁명을 선정하고 2015년 실천 계획으로 로봇 신전략 계획을 발표하며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로봇을 활용하여 제조업 생태계 전반의 스마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첨단 기술을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에 확장, 적용,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면에서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여겨오던 중국도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중국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장기 전략인 중국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연계하여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산업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며 세계 제조 1위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2014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제조업에 ICT를 융합하는 제조업 혁신 3.0 정책을 발표하며 민관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 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까지 부산 지역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총괄하면서 느낀 바로는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제조기업 현장의 담당자들께서 사업의 관리 기준을 숙지하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도 실패하는 경우와 심지어는 안타깝게도 사업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여기서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세부 관리 기준에 대해 개략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그 세부 관리 기준이 너무 많은 관계로 본 강의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잠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로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사업을 수행하시다 보면 총괄기관,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 등 많은 용어가 등장하는데 각각의 용어에 대해 정의를 정확하게 숙지하시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아래의 용어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하며 전담기관이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종원이라고 하죠. 부설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란 테크노파크를 말합니다. 즉 부산의 경우는 부산 테크노파크, 경남은 경남 테크노파크, 울산은 울산 테크노파크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역별 제조혁신협의회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계획 수립 및 제조혁신센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운영기관이란 지역제조혁신센터, 대중소상생형 사업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업종별 특화사업 운영기관을 통칭하며 심의조정위원회란 스마트 제조혁신 자문, 성과평가 등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를 말합니다. 또한 제재조치위원회란 문제 과제와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 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본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는 추진체계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두 옮겨 놓은 것이 아니니 반드시 관리요령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신청 및 선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현장 평가와 기술 평가 등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21조 현장평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지원 필요성, 실현 가능성, 시급성, 추진 의지 등에 대해 현장 방문, 확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 담당자께서는 현장 평가 시 기업의 현황을 현장 평가사에게 사실 여부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시고 혹시 이해를 구할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해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23조 선정심의 1항에는 제조혁신센터는 현장평가 점수 및 과제평가 점수, 일자리평가 점수, 가점 등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평가 점수를 산출한 후 선정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청에 제조혁신협의회 개최 및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매우 많아 경쟁률이 높은데요.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 외에도 평소에 일자리를 잘 관리하시어 일자리 평가 점수를 매우 높게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이 일자리 평가 점수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평소 일자리 평가 점수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약 관련 부분입니다. 사업을 수행하시다 보면 의도치 않게 협약을 중단하거나 변경 또는 해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를 진행하셔야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협약에 관한 부분을 참조하시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이해하시어 사업비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지적받고 문제시되는 부분이 또한
이 사업비 집행관리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37조 집중 AS 기간 과정의 기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8조 1항에 보면 공급기업은 구축 37조입니다. 37조 집중 AS 기간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급기업은 구축 완료일로부터 6개월간 도입기업의 시스템 적용 및 활용 지원을 통해 다음 각호의 과제를 수행하는 집중 AS 기간을 운영하고 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입 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기업과 도입 기업에서는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결과물의 유지 의무입니다. 제39조 존속기한 및 자료 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은 도입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아 구축한 장비, 솔루션 등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사업 종료일, 성공 판정일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본래의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철거, 이전, 훼손, 대여, 여기서 대여도 포함됨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여 등을 활용할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배제, 형사고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39조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철거, 이전, 훼손, 대여도 포함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41조 제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제재 및 환수에서 제재 41조 제재 부분은 41조 1항에는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 사유에 따라 수행기업, 수행관계자, 전문가 등 사업관계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환수, 사업참여 제한,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귀책 사유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시고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기준의 사후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45조 사후활용 현황 점검에는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 활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불법, 부당거래 방지, 애로 해소 등 활용 역량 강화 등 활용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와 제46조 특별점검에는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규정 위반, 협약 위배, 부정수급, 불공정 행위 등 문제 과제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진행하시는 담당자께서는 숙지해야 할 세부 관리 규정이 많으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강연에서는 스마트 공장의 정부 정책 및 추진 전략, 그리고 여러분께서 사업 수행 중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세부 관리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스마트 팩토리 추진 전략 및 정책 방향, 그리고 사업 당자께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본 강의가 스마트 팩토리를 수행하시는 기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